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가 패턴 정리, 패턴을 만드는 연습을 하고 나서 이걸 어떻게 옮겨서 답을 쓸 것인가 좀 고민이 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했고, 그런 패턴이 준비 안 되신 분은 그냥 여기서 그냥 문제를 보시고 답을 쓰셔도 돼요. 그래서 조금 변형을 해서 답을 가져왔는데 볼게요. 문제는 이제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A3 답안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A4 답안지보다 조금 이렇게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쓸 때는 좀 큼직하게 쓰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게 다시 이렇게 쓰시는 습관이 A4 답안지가 할 때는 글자가 좀 작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여기 쓰실 때도 일부러 좀 크게 쓰신다. 그 연습을 좀 하시고요. 대신 여기서는 22칸 이제 줄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답안의 구성이나 기술적인 논리의 과정들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 물어본 게 SBS 공법 중 어법 공법의 특징 및 시공 순서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으면 특징 및 시공 순서 특징 및 시공 순서에 대해서 서술하실 문제죠. 그러면 특징하고 시공 순서 물어봤으면 이게 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밑에 대제목으로 가야 돼요. 특징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시공순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자, SBS 공법 중에 어법 공법을 물었는데 그 어법 공법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한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SBS 공법을 설명하고 어법 공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첫 번째 SBS 공법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엑스트라는 뭐냐면 기존 탑다운 공법의 문제점, 이 엑스트라 1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서론, 그 다음에 엑스트라 1,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뒤에 엑스트라 2가 나오고 결론 나오겠죠. 요거는 제가 직접 시연을 해볼게요. 근데 지금 오늘 포맷을 잡는 건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책에서는 기본, 탑다운 공법 문제점 하면 우리가 최강의로 한 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저 태극기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테이프를 써서 하시면 좋지만, 자로 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기존 탑다운 공법의 문제점. 이게 다시 한번 써주세요. 예. 아니면 그냥 탑다운 공법 문제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거 내용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글자들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전체 글자가 이렇게 채워지겠죠?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글자만 여기만 채워가지고는 허술하게 보이는 거예요. 요즘 답을 그리 안 쓰세요. 왜요? 요즘 답을 학교자들이 답을 그렇게 쓰시는 트렌드입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래서 요즘에는 석자를 쓰든 넉자를 쓰든 답을 굉장히 성실하고 꽉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띄우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유심히 보면 조금이라도 빈틈없이 꽉 채웠습니다.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여기서 특징을 물었잖아요.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특징을 물었어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미 서론과 엑스트라 왔죠. 그러면 3분의 2지점 왔을 때, 한 페이지에 3분의 2지점 왔을 때 첫 번째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징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건 장점이고요. 이게 단점이겠죠. 네, 이렇게 쓰셔서 이 내용을 쓰십니다. 자, 근데 화면 끄고 나서 보니까 밑에 세 줄이 남았어. 애매모호하네. 아니면 이렇게 할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칸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칸밖에 안 나요. 이거는 좀 과하다는 얘기죠. 차라리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장점, 단점은 4개 정도만 각각 쓰시고, 요 전체 총론적인 부분에서 내용을 쭉 쓰시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아요. 그래서 많은 처음에 공부하시는 소장님께서 표를 만들어 거기에도 크게 만들어 넣으시는데, 답의 구성이 봤을 때는 그렇게 세련된 맛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줄여놓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렇게 컷본을 나중에 다 채워야 된다는 부담감까지 들어간 거예요. 장점 단점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차라리 5칸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3줄 정도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전체적으로 요 범위에서 만들어진 내용과
또 요 범위에서 만들어진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서 굉장히 저는 이게 괜찮을 거예요. 이 내용이 장점 단점이라고 다 거기 밀어넣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유연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쪽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럼 3번이 4번이잖아요. 그럼 그 특징하고 시군 순서로 돌았으니까 그 시군 순서인데 가능한 답을 쓸 때도 어법공법의 시군 순서예요. 예, 시군 순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 대답을 짧게 하지 마시고 물어본 내용 가능 쓰시면 이 내용이 설령 조금 다른 쪽이라 하더라도 이 전체 제목 자체가 여기에 부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용 중에 어법공법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좀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법공법에 대한 내용으로 타이틀을 써주셔야 돼요. 그림을.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책에서 보시면 좀 참조를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어법공법이 제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그림을 두 개를 다 그린 다음에 25분에 못 그려요. 예. 못 그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줄였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그린다고. 그리고 지금 특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특징 6개잖아요. 여기 쓰면 돼요. 그럼 나머지 2개씩은 예, 그냥 비슷한 말 또 쓰든지 참조에 참 쓰시고 나머지 이 부분들을 장점, 단점을 조화롭게 만들어서 다시 써도 상관없어요. 네, 이 말들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는 게 10개인데 어떻게 20개, 30개를 만들어내요. 그런 그 두 개를 조합을 했다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만들어서 하시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갔을 때는 야, 죄송합니다. 이거 두 개 그림 못 그리잖아. 그러니까 한 개 그림 그리고 순서를 쓰는 거죠. 그럼 순서 8개인데 순서가 8개를 다 쓰면 칸이 8개면 하나 쓰고 띄우고 하나 쓰고 16줄이죠. 이래 되면 답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3분의 1을 넘어요. 예,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걸 물었으면 저는 물어보면 보통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5개 정도 6개.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어본 거 없으면 5개 이내 썼거든요. 그럼 그거 어떻게 쓰면 예, 뭐뭐 및 뭐뭐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순서리 월 시공이고 PR되면 시공돼 있잖아요. 1차 구제 대전 그거 1차 구자 및 그 다음에 1천 철거과 설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그걸 해가지고 같이 쓰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내용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필요할 때는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쓰시면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포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지금 물어본 답안에서 내용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여기서 핵심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시군 순서를 물어봤는데 이 순서만 달랑 쓴다고 답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대한 순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순서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이 순서들은 그림도 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 순서에 오른쪽에 대한 내용들을 썰어때 어떻게 하나 유의사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시공식 유의사항을 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전체 내용을 하나의 답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법 적용 시 유의사항인데 어법공법의 그 시공 시 유의사항 이렇게 쓰면 또 여기 맞는 어떤 내용으로 부합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경우인데 시공 순서를 묻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시공 순서만 쓸 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시공 각각에 대한 순서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전체 공법 적용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써라.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다른 수업에 설명드린 유의사항 나오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문제점이 나오죠. 문제점 나와서 당연히 대책이나 개선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써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 가로 요소예요. 그 다음에 이게 세로 요소 왔죠? 또 가로 요소 나왔죠. 가로 요소를 똑같이 표로 만들지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어떻게 요거 합친 것이 이렇게 됐다. 그럼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칸을 맞추는 거죠. 그렇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엑스트라 내용이든 뭐든 간에 답을 쓸 때 SQL 공부의 문제점 개선하는데 좀 더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물어봤을 때 이 특징이 시공 순서는 최소한 한 페이지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얼마까지? 한 페이지 이상, 최소 한 페이지 이상에 통상적으로 한 페이지 반이 나와야 돼요. 지금 봤을 때 한 페이지 반 정도 나왔죠. 이까지 포함한다. 이게 아니면 한 페이지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포함하면 한 페이지 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조금 짧긴 하더라도 답으로서는 그러니까
좀 길진 않지만 그렇게 짧진 않다고 판단되면 여기서 내가 좀 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럴 때는 특히 유의사항 나왔고 순서 나왔으니까 유의사항 나오고 유의사항 나오면 문제점 대책이죠. 그럼 문제점 대책 또는 개선 방안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가로를 써놓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내가 또 가로를 썼잖아요. 그러면 문제점 개선 방안을 쓸 때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제가 쓰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쓰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예, 여기서 문제점 쓰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개선 방안인데 이 개선 방안은 어떻게 쓰시냐면 일단 답을 쓰실 때 잠깐만요. 어떻게 쓰시냐면 요거 가로로 가잖아요. 그럼 세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이 보면 이렇게 이 연습이 되신 분들은 내가 있던 4개의 내용을 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4개의 내용 뭡니까?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4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공품, 원, 안.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런 관점으로. 아니면 시, 겸, 암, 무역, 안정으로 4개 쓰셔도 돼요. 아니면 이게 돌아가는 내용이잖아요. 요래요래해서 이런데 한다. 그럼 이걸 P, D, C, A 돌려가지고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면 돼요. 안 되죠. 아니면 여기 쓸 게 있으면 이거를 이쪽 보내놓고 이런 식으로 보내놓고 PDC는 플랜 체크 액션이니까 여기 내용을 쭉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이 안에 내용을 써야겠지. 공품 원항이든 시경 암호의 내용이든. 그리고 그 관점에 답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답이 나왔죠? 그 다음부터는 썼으면 여기 4줄 정도 남았네요? 그럼 얼마 안 남았어. 그러면, 자, 그 결론이 나오긴 남았잖아요? 그러면 결론 쓰시고, 아, 석줄 남았네? 아, 그러면 3페이지 끝나는 거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는 글자로 다 썼을 때요. 예. 근데 나는 글자 안 쓰고 좀 다르게 좀 특이하게 보겠다. 그러면 아까 가로 왔죠? 세로 왔죠? 가로로 또 가는 거야. 어떻게?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놓고 그러면 여기를 또 3개를 만드는 거예요. 해놓고 그러면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예, 4줄일 때는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여기까지 꺼보면 쓸 내용이었거든요. 그냥 쓰는 거예요. 더하기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내겠다. 이 결론 뭔데요? 여기 있는 내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SPS 공법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쓰되 어떤 관점에서 또 시경 안무 공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자 쪽으로 쓰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럼 결국에는 안전하고 또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좀 내용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3칸이잖아요. 시경항문인데 왜 4칸, 3칸이에요? 아무거나 이렇게 쓸 수도 되고 요거 빼가 요렇게 쓸 수도 되고 상관없어요. 단지 여기 들어갈 때는 안전은 좀 들어가 주는 쪽이 아무래도 이런 트렌드는 좋겠죠. 문제들이 SPS 공법은 사실은 저도 이제 이제 그룹의 거주사라고 논의할 때 그냥 요즘에는 업업, 다운업 이렇게 물어봐요. 네, SPS 말도 안 하고 워낙 많이 쓰고 있는 그 타투 공법의 그 발전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따라서 그 답을 좀 쓰실 때 SPS 공법 중 업업, 다운업 공법은 시험 출제 경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연습을 해놓을 때 좀 출제 경향이 높다 하면 아까처럼 정리를 해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답을 이렇게 만들어보고 답을 한번 시험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내가 몇 분 걸렸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책을 펴요.
예, 책을 피거나 아니면 그 어떤 자료를 보거나 해서 내가 또 어떤 자료, 장판지, 심지어 그 용어가 들어있는 서브노트까지 관련된 내용을 보고 여기 있는 서브노트 중에 키워드가 좀 빠져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서브노트에 있는 키워드도 다시 한번 암기를 하고 정리를 해나가면서 빠진 부분들을 다 채워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그 지금 질의하던 내용이 그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전체 포맷을 봤을 때는 이렇게 가로 요소들이 있으면 가능한 세로 요소를 만들고 또 가로 요소 또 가로 요소가 있으면 또 세로 요소 이런 걸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리듬감 있게 만들어야 돼요.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어떤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답을 빨리 쓰고 표현하면서 의미가 있게. 그래서 요즘 이런 그래프들 되게 많잖아요. 이런 그래프들을 잘 이용하세요. 공기단축 기법에서 초고층 공사의 공기단축 기법에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탑다운 모델에서 그 다음에 대형 거푸집 공법이라든지 ACS 공법이라든지 그런 공법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런 그래프가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공기단축 기법에 있어서의 플로우베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EVMS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그릴 수도 있어요. 단지 이게 너무 EVMS는 이제 그릴 게 너무 많으니까 저 그래프 치고는 하지만 그런 것도 깨락해서 그 그래프에다 설명만 해주고 그렇게 해서 표현해주면 전체를 답을 왔을 때 채트를 넘나드는 답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포맷들도 좀 리듬감 있고 가로 세로 요소 어떤 곳에서는 대소 어떤 곳에서는 어떤 리듬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만들 때 어떤 그런 그 전체적인 구성들이 좀 편안하면서 보기 좋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의했던 내용들이 눈에 바로 들어와야 돼요. 저는 쉬운 순서를 물었다면 당연히 유의사항 문제점 대처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그냥 저절로 법칙이다.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물어봤던 내용이 최소 1페이지 반 이상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점 기준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출관리를 어떻게 정리하겠다.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사례로 좀 보여드렸는데 충분하지 않겠지만 이런 관점으로 계속 지금 대회에서 공부하시고 연습해 보시면 좀 계속해서 늘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붉은 펜을 갖고 와가지고 계속 업데이트 시키면 그거 들고 외우는 겁니다. 네, 그러고 칠 때마다 이런 찍기를 찍으세요. 그리고 심심하면 보시고 나 그게 아니고 나 휴대폰 볼까 하면 휴대폰으로 스캔 받아 사진 찍어서 기차 지하철이나 아니면 좀 쉬실 때 그렇게 보시면 공부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공부하는 내용을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잘 정리해서 나성이 합숙이 되면서 그 공부가 계속해서 쌓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면 이거는 합격이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오늘은 사실은 제가 놀다리 여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성공했던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기가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지만 참조해서 할만하시겠다면 그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몇 분들은 이것 때문에 단반의 시간이 좀 줄어들고 답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런 요령 어떤 비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일단 공부는 정도 중이에요. 내용 또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반지도 안 만들고 그런 근거 없이 계속 공부를 요령 공부하시면 합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요령을 먼저 말씀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부는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 가운데서 분명히 답안을 쓰고 또 정리하는 어떤 방법들은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들을 오늘 한 가지 사례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흘러가서 좀 이렇게 동영상이 어떻게 구분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봐주시고 그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가 질문 올라오시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면 대답해 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장판지에 대한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답안지 작성하는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들은 대단히 많은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많은 소장님들께서 시간을 줄이는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소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뭘까 연구하다가
제가 포맷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괜찮은 포맷 내에 글자를 채워 감상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뭐 소장님들께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감수할 생각이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게 또 동영상 찍고 보니까 생각보다 좀 양이 좀 많았어요. 굉장히 또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된다면 좋은 어떤 여러 가지 공부 방법, 그다음에 다른 자신 이런 거를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